최근에 한 청년이 멘토가 되는 한 가정에 가정 방문을 하였습니다. 그 멘토가 있고 멘티 자립 준비 청년을 집에 데리고 와서 가정 체험을 하고, 또 가정 체험을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밖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, 또 사회에 대한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, 그렇게 멘토를 하고 있는데, 몇 개월이 지나서 그 멘토 분께서 집으로 초대를 하였는데, 그 뒷 얘기가 있습니다. 너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좀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면, 그 멘토의 가정에 있는 그 동생입니다. 동생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의 이 말을 통해서 멘토를 하시는 분들이 멘티들에게 거부감을 가진다든지, 또 그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, 또 본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. 저는 그러한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, 멘토분께서 멘티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, 또 가정 체험을 할 때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,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가족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, 또 그 가정에 뭐 가풍이나 가온 같은 게 있겠죠. 그러한 부분들, 그리고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때 많은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다가가면 안 되고,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여리거나 또 생각이 많은 친구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나는 부모 없이 자랐는데 멘토십에 가니까 친자식이 있는데 너무나 부럽다. 저 아이가 아니면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. 나도 정말 많은 지지와 관심과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랑과 물질적인 것들도 도움을 받고 싶다. 정말 기대고 싶고, 정말 온전히 내가 내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지 체계가 잘 주어지면 좋겠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멘토분의 자녀를 죽이고 싶다,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데,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거는, 가질 수는 있지만 잘못된 거죠. 도덕적으로 잘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가질 수는 있지만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.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멘토의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우리 협회에 제가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문의를 하시는데요, 제가 아니라 제 부회장이 있습니다. 저희 협회 부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옥중살이도 감당하시겠습니까? 멘토를 하시는데요, 멘티를 만날 때 이 멘티가 정말 큰 범죄를 일으켜서 교도소에 있는데, 교정시설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옥중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느냐, 그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.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섣불리 시작하면 안 되겠죠.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멘토 사업들에 있어서 제가 너무 무겁게 생각하라는,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의 변호인으로서, 후견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역량을 통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, 내가 IT 분야에 어떤 능력이 있다면 이 아이의 진로에 있어서 그쪽으로 길을 열어준다든지,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입니다. 저보다도 더 고민이시겠죠. 저는 뭐 제가 아이들 직접 선배니까 제가 멘토를 하는 것과는, 또 저 같은 사람들이, 선배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이 한계가 있고요. 일반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멘토가 되어야 하겠지만,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 멘티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가, 내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, 참 무겁고도 어려운 숙제 같은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단언하는 것은,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많고 내 자녀가 제일 최고이다,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, 이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더불어서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고, 정말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더 넓은 어떤 가치관과 인생의 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멘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우리 멘티가 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민감하고 너무 예민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,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, 그렇지만 나도 내 자신만큼 너를 사랑해줄 그런 마음이 있다,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다, 그러나 주어진 환경은 바꿀 수가 없으니 혈연과 혈연이 아닌 멘티와의 엄연한 선이 있다, 분명히 알려주시고,
그 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를 후원해 주시는 어머님이 계신데요. 어머님의 친자식이 결혼하실 때 제가 가서 많은 일들을 또 축하해 주고 조금 일을 도와드렸습니다. 그런데 정작 사진 찍을 때, 가족 사진 찍을 때 제가 어떻게 같이 찍어야 되는지 안 찍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단체 사진에서는 제가 용기 있게 나갔습니다. 물어보지도 않고. 물어봤는데 찍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. 제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겠습니까? 그동안 26년, 30년 정도의 어떤 맺어진 인연이 있는데, 하지만 그 가족들만 찍는, 그 신부 대기실에서 찍는, 가족끼리 찍는 사진에서는 제가 빠졌습니다. 제가 알고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. 그 스스로 자신을 약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. 뭔가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나와 누군가의 차이는 있다. 차이는 있지만 나는 차별받지는 않는다.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.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. 친자식을 더 사랑하겠죠. 그 차이가 있지만 그분은 나를 절대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.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그 멘토분들도 차이는 느끼지만 이 두 친자식과 멘티들을 차별하지 않는,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멘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